안녕하세요. 2014년에 아파티닙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항서제약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항서제약은 신약 개발 회사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카피약을 팔던 회사였습니다. 2014년에 항서제약 아파티닙이 중국에서 시판이 되었기 때문에 2015년에 아파티닙 글로벌 임상은 항서제약의 것이 아니겠죠. HLB의 LSKB, 지금은 엘리바로 자회사로 있는 100% 미국 법인이죠. 그래서 여기랑 이제 전략적 제휴를 LSK 글로벌이 하게 된 거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적응증을 항서제약이 했다면 이제 위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간, 폐 뭐 이런 것들을 했다면은 여기에 이제 항서제약이 적혀 있었겠죠. 그런데 LSKB는 HLB의 자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2016년에 이제 글로벌 3상 임상 IND를 승인을 받았다라고 연역을 넣은 거를 보니까 이제 관여해서 우리가 성과를 이뤄냈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겠죠. 여기 연역은 회사가 이렇게 잘 해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파티닙 임상 준비 중인 뭐 2015년, 16년 이때 CEO의 칼럼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이때 메르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질환은 정복되는 것은 아니다. 치료가 가능한 일반 질환은 이제 15%에 불과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찾아봤는데 2016년 9월에 임상시험 토종 CRO가 할 수 있을까?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봤던 연역에서 2015년에 글로벌 다국적 글로벌 임상을 위해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의심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듯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주위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겠죠. 좀 내용을 살펴보면은 임상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안정성과 유효성이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안정성을 엄청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안정성이 증명되지 않은 의약품 때문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목격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탈리도마이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안정성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이 탈리도마이드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 입덧 방지용으로 판매되던 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용 금지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53년에 서독에서 만들어졌고 그린엔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957년 8월 1일부터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동물 실험에서는 부작용이 거의 드러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 없는 기적의 약으로 선전이 되었고 이제 독일, 영국 이런 데서 사용을 하다가 곧 이제 수출이 돼가지고 50여 개 나라에서 전부 이제 사용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 부작용이 이제 드러나면서 이게 전 세계에서 1만 명 넘었고 유럽에서만 이제 8,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단 17명밖에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FDA에도 이제 판매를 하려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겠죠. 뭐 NDA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마침 1960년 부임해 첫 과제로 이 약 심사를 맡은 프랜시스 캐시라는 분이 있는데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는데 이제 왜 했냐? 뭔가 좀 이상했다라는 거죠. 이게 수면제로 사람에겐 작용하는데 동물에게선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이거 뭔가 조금 우리가 모르는 이상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건 좀 불안한데? 이거는 허가 안 해줄래? 라고 했던 거죠. 마침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분이 심사를 맡은 거죠. 그래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안전했는데 가장 비극적인 사례라고 했는데 이제 동물 실험에서 왜 부작용이 없었냐? 개, 고양이, 레트, 햄스터, 닭에게는 어떠한 독성도 나타나지 않았고 이제 토끼 중에서도 특별한 품종에서만 사람과 비슷한 독성을 밝혀낸 것은 그 후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동물 실험 빼고는 전부 다 독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OK가 됐었던 거죠. 다른 국가들은 동물 실험 했는데 부작용 없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물 실험은 동물 실험 정도로만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이거는 독성이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독성인 걸 발견해낸 거고, 제가 어제 영상 올려드린 것에는 그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머크사가 이제 시판했던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약이 있었는데 이거를 마우스한테 했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콜레스테롤 HDL, LDL이 있었는데 마우스는 HDL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서 꼬꼬댁 닭한테 이제 실험해보니까 닭은 LDL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LDL을 낮추는, 사람은 이거 둘 다 있거든요. 그래서 효능이 있었다. 지금 이제 탈리도마이드는 부작용이 없었다라고 잘못 착각하고 사용했다가 부작용이 있었던 거고, 이 콜레스테롤 줄여주는 약은 전임상에서 효과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효과가 있었던. 그래서 사람이랑 동물이랑은
그 유전적으로 뭐 많이 비슷한 부분이 뭐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다른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생혈관 억제라고 하니까 HF 리보세라닙이랑 비슷한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오히려 여기랑 요런 거에다가 사용하는 거죠. 이게 부작용이었네요. 그래서 요거에 나왔던 부작용 이유는 이게 만들어져야 할 때 제대로 안 만들어져서 그랬던 걸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다발성 이걸로 널리 사용되는 약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구토제제, 수면제로 개발됐는데 이거 부작용이 있어서 못 쓰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미국은 어떻게 이렇게 잘 막았느냐, 이게 처음에 한번 승인 신청하고서 안 한 게 아니라 그 제약회사의 압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6번이나 승인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계속 찍으면은 10번 찍었으면 됐을 수도 있는데 뭐 계속 찍으니까 사람이 좀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꿋꿋하게 버티면서 여기 담당관이었던 프랜시스 캐시가 이걸 다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뭐였냐면은 서류 미비, 자체 실험 자료 미비, 그 다음에 태에 미치는 영향 검토 불충분,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자신의 그런 신념을 꿋꿋하게 지켰던 거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건 대단하다 생각하거든요. 순간 마음이 흔들려서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래도 다른 동물 실험 다 괜찮았는데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근데 그러지 않고 다 모두 거부를 해서 나중에는 그 이름을 따서 여자였네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캐시상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케네디로부터 훈장도 받고요. 이거는 정말 칭찬을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이제 당시 한국에서는 시판되지 않은 것으로 봤는데 1960년대니까 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겠죠, 아마 한국은. 밑에 보니까 제 추측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탈리도마이드는 이제 입덕 진정작용도 있고 나머지 한쪽에는 이제 혈관 신성 억제였는데, 이게 어린아이가 자랄 때 영양분을 혈관을 통해서 공급해줘야 되는데 이게 방해를 해서 자라지 못하니까 이렇게 부작용이 생긴 거죠. 또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리보세라닙은 임산부 절대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였던 것은 동물 실험에서만 부작용이 없었지 임상 시험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오케이, 동물에서 오케이 났으니까 무독성 제품이라고 광고하고 전 세계로 팔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또 펜벤다졸 얘기도 많이 하는데 동물 실험에서 조금 뭐 효과가 있었다, 뭐 없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방금 사례들을 보면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또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인 거부했던 캐시 박사는 이 승인 신청을 이제 한 1년간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분기에 한 번씩 계속해서 승인 신청을 했던 거죠. 자, 이런 이제 분위기들 속에서 헬싱키 선언이라는 것도 나왔는데요. 인간 대상 의료 연구 윤리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35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격 있는 유능한 과학자의 책임 하에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과학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적절히 시행된 시험이나 동물 실험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연구에 따른 위험이 잠재적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될 때는 연구를 중단해야 한다. 프라이버시 존중해야 된다. 신체 안정성에 대한 권리 존중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964년에 채택이 되었고요. 그 다음 이제 기류법은 그래, 네 말이 맞는다고 치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므로 네 말은 틀린 거야 라는 식으로 증명을 합니다. 간접 증명인데요. 어떤 명제가 틀렸다고 가정한 후 추론을 진행했을 때 모순이 발생함을 이끌어서 처음 명제에 대한 부정이 거짓임을 증명함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요거 P는 P면 Q이다랑 논리적인 동치는 또 이거 되고요. 또 논리적 동치는 이거랑 같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F는 이제 후건이라고 하는데 이것들 다 진리표로 진리값을 해당해 보면은 논리적 동치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 넘어가고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결론 Q를 부정하면 이렇게 되죠. not Q. 근데 그것을 다른 전제들 P와 똑같이 전제들로 가정한 다음에 연역을 통해서 모순을 이끌어내면은 원래 논증은 타당하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게 기류법의 진정 의미라고 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뭐냐? P면 Q를 증명이 까다로우면 not Q를 가정하고서 모순을 이끌어낸다. 이게 아니라 P랑 not Q 이거를 전제로 한 다음에 F다 라는 모순을 이끌어냄으로써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항상 참, 이게 참임을 증명을 하고 이거랑 논리적 동치였던 이게 참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기류법이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요거가 참임을 증명하고 논리적 동치인 이게 참임을 보이는 것. 그리고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요 위에서 봤던 것처럼 자, P는 Q이다 라는 것은 논리적 동치 P 그리고 not Q다. 그리고 논리적 동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참임을 증명하면은 이렇게 이것도 true구나, 얘가 true면은 얘도 true구나. 그래서 P not Q.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PQ 이제 증명하면 not Q를 해보니까 모순이더라, 그래서 P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은 약간 엄밀하게 조금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거랑 이거는 같은 의미는 아니죠. 정확하게 같은 의미는 아니고, 이건 그리고고 이거면 이거다, 이렇게 써봐도 뭐 true false true 했을 때도 이거랑 이거는 다르죠. 이거 둘 다 true였을 때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당연히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true 요거 하나만 false가 되는데, 아이고 제가 잘못 썼네요. 여기 밑에가 false죠. 그러면은 이건 false죠, 얘는. 그런데 차이가 있죠. 이거 두 개 같은 건 아닙니다. 다음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